올해 처음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린 환자가 남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남원시에 사는 80대가 지난 15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순창군 양지천이 쓰레기 제거와 꽃잔디 조성이 진행되면서 핫플레이스로 탈바꿈됐습니다. 양지천 일대에 상춘객들이 모여들면서 참두릅 축제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떨어져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착한 선결제 누적 액수가 21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오는 6월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SFTS 바이러스를 가진 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올해 처음 걸린 환자가 남원에서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남원시에 사는 80대가 농작업을 하다 진드기에게 물린 뒤 구토하고 열이 나자 병원을 찾았고 지난 15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8.5%가 목숨을 잃는 치명률을 보인다며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을 입고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축사로 회원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18일 누리집 공지를 통해 불의의 사고로 회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0년 담당 용역을 수행한 업체 사무실 해킹으로 저장장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5년이 지난 최근에야 국가정보원의 통지로 3,132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19개 항목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유출 경위와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치됐던 순창군 양지천이 쓰레기 제거와 꽃잔디 조성이 진행되면서 핫플레이스로 탈바꿈됐습니다. 양지천 일대에 상춘객들이 모여들면서 참두릅 축제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 읍내에 위치한 양지천입니다. 울긋불긋한 봄꽃이 만개하면서 상춘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양지천 일대에서는 두릅과 같은 각종 봄철 산나물을 이용한 음식을 선보이는 참두릅 여행축제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냥 누가 소개해줘서 인터넷 검색해서 왔어요. 일단은 꽃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일단 저희 금방 먹고 왔거든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특히 두릅튀김 진짜 맛있었어요. 이번 주말에 내일쯤 가족들이랑 한 번 더 와볼 생각이에요. 순창 양지천은 그동안 방치됐던 하천이었지만 민선 8기 들어 환경 개선과 경관 조성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양지천 가꾸기 사업에는 41개 사회단체, 주민 1,3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순창 양지천에서 제1회 참두릅 여행축제가 19일까지 이틀간 개최됩니다. 순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순창에 오셔서 봄의 정취를 느끼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천변을 따라 심어놓은 꽃잔디에 노란 수선화까지 더해지면서 순창 지역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탈바꿈한 양지천. 순창군은 양지천 일대 경관 조성 사업이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경천 환경 개선 사업도 잇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17일 오후 5시 45분쯤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떨어져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8일 오전 11시 반쯤 남원시 설용산에서 벌목하던 작업자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119 구조대는 옆구리가 다친 채 의식이 혼미한 60대 작업자를 헬기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나무가 쓰러지면서 작업자를 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이동권과 노동권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날을 사흘 앞두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 누리지 못하는 권리 전반을 보장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단체는 이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선 여전히 2시간에서 3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며 대기 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18일 논평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에서 실익을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전북과 전남, 광주가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했지만 전주 광주철도 노선은 전주 도심을 배제한 채 설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초거대 AI 컴퓨팅 센터 유치도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단독으로 보고했다며 전북도가 지역 발전을 결정할 기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시작한 착한 선결제 누적 액수가 21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월 13일에서 3월 31일까지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벌인 결과 누적액은 20억 9,100여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가 나서 착한 선결제를 시작했고 시군과 유관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오는 6월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입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전북을 방문해 2036년 하계올림픽의 전주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회장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관에서 전북체육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회장은 최근 스위스 로잔에서 바흐 위원장 등 IOC 관계자들을 만나 전북의 올림픽 유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제품이 특산품인 임실군이 설탕을 줄이거나 없앤 무가당 요거트를 확대 보급합니다. 특히 5월부터는 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역 학교 급식에 무가당 요거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임실군은 단백질과 칼슘 함량이 높은 무가당 요거트가 대장암 발병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유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각 당의 경선 주자들이 표심을 공략해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전북 소외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벼락치기 대선으로 경선 일정이 짧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권역별 중심의 행보가 이어지면서 아직 전북을 찾거나 찾을 계획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국민의힘이나 진보당 등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조기 대선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불가피성을 들고 있지만 전북의 경우 김윤덕 의원이 언급했듯이 호남에서도 변방에 머무는 만큼 지역 내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로 인해 자칫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비수도권 중에서도 낙후된 전북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반영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군이 지난 17일 한국의 갯벌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세파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19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에는 세계 자연보전연맹 등 국제기구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각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세계 자연유산인 고창 갯벌을 돌아봤습니다. 세계 유산도시 고창군이 다양한 국제기구와 국내외 환경, 생태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갯벌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남원시가 2027년 개강 예정인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 캠퍼스 내 녹지 공간을 도심숲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착공된 도시숲 조성 사업은 오는 20일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캠퍼스 일대가 도심 속 자연 쉼터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조성 사업은 과거 서남대학교 부지를 활용해 도심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자연 친화적 쉼터로 조성됩니다.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 개강에 맞춰 방치되었던 구 서남대의 도심숲 조성 사업이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안군이 로컬푸드 출하 농가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상품 품질 관리와 자주인증제 관련 정보 등이 공유됐습니다. 부안군은 올 하반기에 로컬푸드 직매장과 볼링장 등을 갖춘 푸드앤레포츠 센터를 개장할 계획입니다. 지역 농업인들이 정성껏 키워낸 농산물이 소비자의 식탁에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가 과수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약재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를 키우는 600여 농가로 추가 편성된 예비비 9천만 원이 약재비로 지원됩니다. 남원시는 지난달 이미 1차 약재비를 지원했지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저온 피해는 줄이고 수정률은 올리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약재 추가 지원으로 과수작물 저온 피해 최소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농종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박군과 윤수연 씨가 진행하는 노래자랑 대회인 LG 헬로비전 방송 프로그램 태군 노래자랑 시즌3가 정읍 시민을 찾아갑니다. 태군 노래자랑 정읍시 편은 1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정읍시 샘고울시장 다목적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행사장을 찾은 남녀노소 누구나 현장에서 바로 신청, 참가하면 됩니다.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는 노래방 기계로 대결을 펼치게 되며 최고 득점자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이번에 녹화하는 정읍시 편은 다음 달 14일 저녁 7시 반 LG 헬로비전 채널 25번 등을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축제인 임시랜 페스타가 5월 3일부터 4일간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반려동물 패션쇼와 임이용과 의료체험, 토크쇼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로 40회를 맞는 축제는 잠든 구인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의견을 기리고자 198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고창에 있는 강호 항공고등학교에서 군 특성화 과정 합동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합동 발대식에는 남원 제1고등학교 등 국방부로부터 지정받은 호남 권역 6개 학교와 군 특성화 학생 146명이 참여했습니다. 강호 항공고는 올해 군 특성화 고등학교 중앙권역학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김제향교에서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제시 가족센터는 최근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12가정을 대상으로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복 입기와 전통 예절, 서예, 전통놀이 등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영유아 돌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SOS 돌봄센터를 새롭게 운영합니다. 전북도는 시간제 보육 이용 대상을 기존 6개월에서 2세에서 6개월에서 5세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시간도 기존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에서 평일 24시간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